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오늘은 가수 제시의 팬이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수 제시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한 피해자가 당시 제시가 별다른 대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실망을 표한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데요. 만 18세 미성년자인 제보자가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압구정의 한 골목에서 평소 좋아했던 가수 제시가 일행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요청하러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제시 일행 중 한 남성이 영어로 욕을 하며 자신을 막아 세웠고, 이에 제시가 남성을 제지하며 죄송하다며 사진 촬영을 거절했는데 다리를 뜨려는 순간 또 다른 남성이 제보자에게 다가와 갑작스레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CCTV를 보면 제시 일행은 폭행을 가한 남성을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리고 싸움을 말리기는 했습니다. 제보자는 제시가 처음엔 말리는 듯 했으나 뒤로 물러서 사라졌다고 전했는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나머지 무리도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람이 맞는데 별다른 대처 없이 연루되기 싫어서 도망간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실망했다면서 영상으로만 봐도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고 평소에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많이 실망스럽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경찰은 주변을 돌아다니다 술집에 있던 제시와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가해의 남성은 없는 상태였고, 보도에 따르면 제시와 일행은 남성의 행적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제시의 기획사를 직접 찾아 가해 남성이 제시와는 관련이 없고 제시와 친한 프로듀서의 중국인 지인이라는 점을 알아냈는데, 사건이 있고 난 뒤 약 열흘 동안 경찰과 기획사는 강간무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10일 제보자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으나 경찰은 아직 신원불명으로 인해 가해 남성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가해 남성을 알고 있다는 프로듀서로부터 제시는 폭행한 사람을 전혀 모르고 이 일에 관여돼 있지 않은데 자꾸 제시 쪽에 연락해서 협박하면 안 된다며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보자는 제시에 직접 협박하거나 연락을 따로 취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시 측 변호인은 폭행 사건 관련해서는 제시가 관여한 게 전혀 없다며 가해 남성과 제시는 이날 처음 만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만약 가해 남성과 제시가 같은 일행으로 본다면 도의적으로라도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지 고민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시가 이야기한 폭행한 가해자가 중국인이며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제시 일행에게 이태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한 한국계 미국인이 당시에도 제시 측이 가해자가 출국해 한국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시 측이 가해자가 출국해 없다고 하는데 옛날에도 똑같았다며 중국 사람이라고 웃기고 있네 라고 비판했는데, 그러면서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자기는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고 잡아댔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제시 측이 몇 번 음악 작업을 같이 했을 뿐이라고 했던 사건 당시 일행이었던 한 프로듀서가 제시의 절친이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는데요. 19일 SNS에는 제시 사건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위협한 인물로 프로듀서 코알라가 지목되면서 과거 그와 제시가 다정하게 찍힌 과거 사진이 확산됐습니다. 코알라는 제시의 어떤 엑스, 콜드블러드, 눈누난나 등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이고, 공개된 사진에는 제시와 코알라가 얼굴을 맞대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제시가 코알라에게 엎여 얼굴을 마주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가해자의 신원이 코알라가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고, 경찰도 지난 11일 코알라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알라는 제시와 몇 번 음악 작업을 같이 했을 뿐이라며 코알라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 미국 갱단 소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코알라가 갱단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제시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시와 코알라를 비롯해 일행 4명은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됐고, 제시는 한 누리꾼에 의해 범인은닉, 도피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제시는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당시 그는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경찰의 가해자는
다른 친한 프로듀서의 중국인 친구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이어 가수 제시가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팬 폭행 사건에 제시가 연루된 것이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 소속사 DOD 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최근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와 제시는 향후 활동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시의 요청으로 심사숙고 끝에 2024년 10월 18일부로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당사와 함께 해준 제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제시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엔터 전문 변호사가 보는 제시의 팬이 폭행당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 한국인의 경우보다 이제 뭐 출국을 해버린다든지 조사 전에 라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사실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만약에 소위 말하면 나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 중지가 되겠죠. 이제 수사 중지 상태로 이제 거의 종결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상대방을 처벌하기 좀 어려운.